물리량은 기본 단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양을 가리키는 건데요. 먼저 면적하고 나옵니다. 면적하면 자 여러분 여기 M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아까 MKS 단위에서의 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터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면적은 선과 선이 이루는 요거를 우리 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미터, 여기가 B 미터 하면 면적은 A 곱하기 B 미터 제곱. 예.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3미터고 이거가 4미터다. 그러면 이것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3 곱하기 4에서 12라고 하는 숫자 값이 나오고 미터가 두 번 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2 제곱미터 또는 12 입방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미터의 제곱으로 쓰게 됩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50cm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0.5m. 그리고 여기는 4m예요. 그러면은 면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0.5 곱하기 4에서 2m 제곱. 2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는 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면적이 있는 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 아이씨, 어떡하지? 예. 면적이 만나서 여기에 A와 여기에 B에 의해서 밑에 면적이 나오고 그 위에 높이가 곱해지면 거기에 부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미터, 여기에 미터, 높이에 미터 해서 몇 제곱미터? 세제곱미터가 이제 부피의 단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위끼리도 곱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몇 초,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걸 간단하게 미터 퍼 세컨드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뭐예요? 속도의 변화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그 다음에 힘은 F죠? F는 MA죠. 그러면 질량의 단위 MKS 단위에 의해서 뭐? 킬로그램. 아까 가속도의 단위는 뭐였어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요거를 한 단위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뉴턴의 이름을 따서 1뉴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을 하나로 간단하게 하면 뉴턴이다. 예,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뭐냐면 여러분 미터의 제곱이 뭐죠? 아까 미터의 제곱이 뭐였어요? 면적이었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면적에 어떤 힘이 가해지느냐. 그래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한 단위로 바꾸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줄도 나오겠지만 와트도 나오고요. 다 와트, 줄, 파스칼, 뉴턴 다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와 같은 개념을 정립한 사람의 이름을 간단하게 그 단위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1파스칼 그러면 1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모멘트. 아까 모멘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회전력. 회전력이니까 아까 회전력을 한 단어로 뭐라고 했었죠? 토크. 토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편심력 곱하기 모멘트 8 그랬죠? 그러면 요 편심력 힘이잖아요. 힘은 단위가 아까 뭘로 한 단어로? 뉴턴.
모멘트 8 길이죠. 길이. MKS 단위에서 뭐? 미터. 예. 그래서 뉴턴 미터. 예. 이렇게 예. 모멘트 이렇게 단위를 쓰고요. 예. 그다음에 일과 에너지 나오거든요. 일과 에너지. 자, 그러면 자, 나중에 보면 이 일과 에너지가 다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도 있는 거고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예요. 방향은 없고. 그때 일과 에너지는 여기 옆에다 써 놓으세요. 스칼라량 이렇게 써 놓으세요. 스칼라량. 예. 물리량 중에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칼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위가 뉴턴 미터. 그러면서 이 한 단위로 줄을 써요. 자, 그러면 왜 뉴턴 미터를 쓰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1 하면 우리 그 1이 뭐였지? 아까 제가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1 안 한 거고,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1 한 거라고 그랬지. 힘을 가해서 몇 미터 이동했느냐, 그게 1이야. 그래서 뉴턴 미터야. 알았지? 이해되겠지? 내가 여기서 100뉴턴의 힘을 써서 2미터 옮겼다. 그러면 100뉴턴의 힘으로 2미터 옮겼다. 그러면 200뉴턴 미터야. 근데 이 1과 관련되는 뉴턴 미터를 간단한 단위로 만든 게 줄이야. 예. 그러면 200뉴턴이 바로 200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가해지는 힘과 이동 거리야. 가해지는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의 곱이 바로 1이니까. 그러면서 아까 어디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시급 1,180원인가 뭔가를 9,580원인가 뭘 9,820원인가 차우전 그런 숫자 가까운 걸 했었고, 우리 선생님은 또 존나 어려운 아메리카노를 뽑으면서 일을 했다고 하셨고, 예, 이렇게 등등등등 일을 했는데, 그 일이라는 건 결국 힘을 써서 뭔가를 이동하고 뭐하고 해서 뭔가 물건도 옮기고 커피도 뽑으면서 잔도 옮기고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역학적 일은 그렇게 힘을 가하여 그 힘의 이동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의 곱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일은 알겠는데 에너지는 또 왜 이런 단위가 나오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뉴턴 미터에서 자, 여러분 잘 봐봐. 이해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해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아, 여기 요 단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뉴턴이 뭐라고 그랬지? 뭐의 단위라고 그랬지? 힘의 단위. 힘의 단위. 미터는 거리의 단위야.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아까 킬로그램에다가 질량. 자, 서서히 맛이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옛날에 중학교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질량 F는 MA,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지, 그지? 거기에 또 미터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단위를 해보면 좀 복잡해지지 않아?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실제로 이래. 예.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뉴턴 미터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 이런 단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자, 그러면 에너지 중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십니까? 위치 에너지? 아, 쌩 깐다. 우리 지금 여기 강의실 몇 층이야? 4층이지. 4층이 예를 들면 저 밑에 아래층에 해수면 쪽이라고 보면 평평한 해수면에서 한 10m 이상 되겠지? 그러면 그 1층에 있는 용호 선생님의 위치 에너지와 10m 위에 용호 선생님의 위치 에너지는 다르겠지? 또 다이빙 때 밑에 있는 선수의 위치 에너지와 다이빙 때 10m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의 위치 에너지는 다르겠지?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잠재적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높이의 곱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로 나오지? 그지? MGH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단위를 이제 우리가 봐보자고. 단위. 질량의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중력 가속도도 가속도니까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높이의 단위 뭐예요? 미터. 그러면 해봐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이거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봐. mg 이게 뭐야 이거 하나로 하면 뉴턴. 뉴턴 미터. 위치 에너지의 단위가 아까 일량의 단위 n 뉴턴 미터랑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다 뉴턴 미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공부할 때 일량은 뭡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한다고. 충격량은 뭡니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하듯이 나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서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똑같고요. 예. 또 일량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일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단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알겠어요. 그럼 또 다른 에너지는요? 그러면 또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 예. 그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 v 제곱. 그러면서 아까 막 총알 얘기했고 막 이랬었잖아. 자, 그러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자, 단위만 한번 보죠. 질량의 단위 뭐예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그거의 제곱. 그럼 봐봐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일 다 결국 뭐다? 뉴턴 미터. 똑같은 거예요. 또는 길게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가 뭐 어려워도 그렇게 쓰고 싶다면 그거는 허용하지야. 근데 간단하게 할 때 뉴턴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미터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가 뉴턴. 결과적으로 뉴턴 미터 이렇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그냥 외워버리고 끝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의미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걸 잡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보면 그 다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가속도의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지 그러면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시죠. 그럼 너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니까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럼 가속도가 뭐였냐면 이거잖아요. 어느 시간당 그럼 이걸 우리가 시간의 변화해서 이렇게 델타 표시를 앞에 해줘요. 델타 표시가 돼 있으면 변화량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거. 예를 들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2초간 움직였다 그러면 시간이 처음은 0초 나중에 1초니까 1초 변화했다. 그래서 이 델타 표시가 그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요 시간 몇 초가 걸렸냐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분의 뭐예요? 속도의 그래요. 변화가 뭐예요? 예, 그게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는요?
타임 세컨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분의 세크하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간은 2초가 걸렸고요. 속도의 변화는 10이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0해서 5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가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숫자 값들은 숫자 값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을 해서. 예. 그래서 속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와 시간의 단위 세크를 해보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지금 이해돼요? 확실해? 알 것 같아 알아.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뭔가 약간 좀 이러지? 아까 타임할 때부터 맛이 갔어. 타임하면서 머릿속에 T라고 하는 게 간섭을 일으키면 이때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 이럽니다. 선생님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시간의 단위는 T니까 미터 퍼 ST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 예. 미터 퍼 세크도 미터 퍼 세컨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터 퍼 세크 분의 1분의 S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크의 제곱분의 미터. 그러면 이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했던 거잖아, 눈빛이. 그지? 그래. 그런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 다음 내용에서 그래서 내가 역학 시작할 때 뭐라 했어? 4 곱하기 2는 8. 네, 8 나누기 2는 4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꾸 처음에 그게 안 잡히면 뒤에 을의 단위 나오면 그냥 그런갑다. 이런 단위가 이런갑다 하는데 제가 실제로 임용판에서요. 이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시험에 단위를 같이 쓰면서 그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냥 을에 그냥 임용판에서는 그냥 막 이건 이거고요. 이 단위 이거 이게 넘어간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건 막 승질 나지 마. 이거는 언제 때 배우는 거냐? 내 기억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뭐 그때 배우는 거야 이게. 그때 여러분이 딴짓한 거야. 딱 요 시간만큼 선생님이 가르쳤을 거거든.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딴 데 본 거야. 역시 난 과학은 안 돼. 응? 역시 나는 침대는 과학이야. 침대에서 누워서 자기나 해야겠다. 이러고 생각하면서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사실은 그 타이밍에 다음 때 그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 그냥 에이 모르고 하는 게 1년, 2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럼 내가 한번 가속도의 내용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한번 물어볼게. 자, 어디서 내가 달리기를 이제 딱 해. 자, 준비하고 있어. 자, 그럼 내 속도 몇이야, 지금 현재? 그래, 0이야. 그러다가 호도도도도도 막 뛰었어. 그래갖고 3초간 뛰었어. 3초간 뛰었어. 그랬더니 처음엔 0이었다가 저쪽에서 한 10 정도의 속도가 났어. 존나 빠른 거지. 이제 초속 10m니까 거의 뭐 100m를 막 한 10초에 달리는 속도로 달린 거지. 그러면 원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속도를 액셀레이션 A로 표현하는데 가속도는 소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속도의 변화를 뭐냐면 여 봐봐. 0이었다가 호둑 뛰어서 10으로 뛰고 있는데 뛰자마자 10이 됐겠니? 아니지. 처음에는 1, 4, 5, 6 하다 10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중에 뭐냐면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간에 해서 그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만 갖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가속도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역학책을 보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그 3초 동안 분명히 속도가 처음에 가속한 1초 동안에 가속하는 거나 또는 1초에서 2초에서 가속하는 거나 2초에서 3초에 가속하는 게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위에 요 발을 씌워놓으면 이게 평균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 3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3초의 속도의 변화는 V final 마이너스 V initial 이렇게 표현하거든. 또 선생님이 또 오늘 또 영어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V final은 나중 속도, V initial이 처음 속도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속도는 고려 않고 처음과 나중 속도만 갖고 평균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 속도 몇이라고 했어요? 0이었고요. 나중 속도 몇이었어요? 10이었죠? 예. 그러면서 그 단위가 뭐였어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3초가 걸린 거예요. 3초가. 그러면 3분의 몇이에요? 10이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가속도가 약 3.33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예. 1초당 약 3.33 미터 퍼 세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위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대학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배웠던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알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는 거예요. 가끔은 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 자,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내용으로 또 가서 자. 그다음 이제 일률이에요. 일률. 일을 비율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행한 일의 변화. 이게 일률이에요. 일률. 근데 그 일률의 영어가 뭐예요? 파워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잘 봐봐. 단위가 줄 퍼 세컨드 돼 있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잔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의 단위가 아까 뭐였지? 뉴튼 미터. 그죠? 그리고 그걸 한 단위로 바꾸면 줄이었고요. 시간이니까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줄 퍼 세컨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하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뉴턴은 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죠? 이래야 힘의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미터.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이게 여기 뭐야? 위가 뭐야? 분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봐봐. 분모. 뭐야? 분모가 여기 밑에 있지? 그지? 세컨.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 분자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세크의 제곱, 세크 이렇게 되지. 그럼 해봐. 존나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론 복잡하게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 퍼 세컨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1의 단위로서 1을 힘과 미터 해서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하고 시간과 관련된 걸 또 세크로 해서 여기에 세크의 3승과 미터의 제곱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러지 말고 간단하게 줄 퍼 세컨드로 쓰자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나는 선생님 MKS 단위계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써도 문제는 안 삼아요. 예.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봐요. 요 일률 있잖아요. 일률의 개념이 자, 여기 줄 퍼 세컨드로 단위를 쓴다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럴 때 이것을 또 이것 또한 이제 너무 긴 거야. 그래갖고 한 단위로 만들자.
그게 W야. 근데 이거는 W만 쓰면은 워크의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와트라고 하는 물리학자 이름을 실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 맥락이 인류를 얘기하면 그냥 인류 속에서 1 하면 그냥 1W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맥락 내에서 1와트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 1와트의 의미가 1 주울 퍼 세칸을 얘기해요. 그래서 1와트는 1 주울 퍼 세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야, 봐봐. 자, 여기 잘 봐. 1이 아까 뭐였지? 힘 곱하기 거리였지.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인류는 그걸 뭘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 곱하기 속도. 바로 이게 일률이야. 일률이 바로 왜 파워라고 하느냐? 바로 힘 곱하기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행한 일률이 바로 파워고 그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 파워? 당연히 들어봤지. 체육과생이면. 근육의 파워! 근 파워! 그러면 근 파워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힘은 뭘까? 근력. 속도는 뭘까? 근수축 속도. 그래서 근 파워는 결국 뭐냐? 근력 곱하기 근수축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어떻게 깊어지느냐? 그러면 트레이닝 방법으로 근력을 트레이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웨이트 트레이닝.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저항성 트레이닝. 그때 이 저항성 트레이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등장성 트레이닝과 같은 동적 저항성 트레이닝. 그래서 파워를 기르기 위한 근력의 향상 방법은 동적 저항성 트레이닝. 또 근수축 속도를 키우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좋은 게 뭐야? 아까 했어. SSC를 동원하는. 그렇지.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때 한다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 단위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1시간 내내 이 페이지 하나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평소 때는 뭐 이런 게 있나 봐. MKS 그런가 보네. 뭐 이러고 CGS 그런가 보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요 안에 요 내용을 다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D가 단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해가 된다고. 알았나? 알았죠? 자, 그래서 이 17쪽에 존나 어렵고도 중요한 내용.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오늘 시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이 스칼라와 벡터를 모르고 오늘 집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과 돈을 썼다는 건 이 스칼라와 벡터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스칼라와 벡터는 먼저 우리가 이해할 거는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한다. 예. 반면에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도 존재한다. 예, 요거를 먼저 알아놓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